밤사이에 리플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도 어제 그리고 며칠 전에도 곧 저항 구간이 다 와가기 때문에 리플 말고도 공유해드렸던 종목들 목표가도 도달했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 하시라고 계속 강조드렸었죠. 꼭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진짜 조정의 끝인지도 브리핑 해드리면서 방향성을 잡아드렸어요. 물론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차트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아직 저희가 원하는 불장이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도미넌스나 지수들만 봐도 아직은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아무튼 리플도 지금은 전체적인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자서 매매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리딩방 같은 데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배우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룹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찾아올 불장이라든지 하락장이라든지 큰 피해 없이 대응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분석들부터 시작해서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흐름도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이 합류한 IMF 핀테크 고위 자문그룹은 단순히 자문만 하는 그룹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내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거나 기술 도입 검토 그리고 회원국에 대한 권고안을 실제로 조율하는 핵심 그룹입니다. IMF가 다들 뭔지 잘 아실 텐데 전 세계 190여 개 회원국의 통화를 관리하고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이끄는 국제기구죠. 여기서 앞으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지 방향을 정할 때 리플이 직접 의견을 내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즉 IMF가 내부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때 공식적인 멤버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논의에서 리플은 작은 섬나라들의 송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금융 인프라가 열악하고 해외 송금 비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리플은 이런 문제를 리플이 가진 기술로 해결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IMF에서 자문그룹으로 포함시킨 거고요. 리플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기술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리플이 보여주는 행보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자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치 쪽으로도 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기구 IMF와 함께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언하는 자리까지 치고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행보들을 보면 앞으로 리플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건 결국 리플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직접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번 일도 가능했던 거죠. 말만 하는 코인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실제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내보였기 때문에 IMF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IMF 자문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과 실제로 일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시스템 개선 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냈던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영국 중앙은행이죠. 여기에서 예전에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RTGS를 개편할 때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국 내에서 은행 간 대규모 송금이 오고 가는 핵심 인프라거든요. 여기서 리플이 직접 시스템 개선 작업에 관여했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죠. 미국 연준이 추진하는 결제 현대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리플도 위원회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달러 기반 이체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미국 금융 시스템의 결제 인프라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정부랑 민간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리플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중동 지역입니다. 사우디 통화청이 지금 리플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죠. 이건 파트너십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에 도입해서 실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정도면 기술력 검증은 두말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리플이 가진 기술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리플은 각국의 중요한 금융기관들과 직접 일하면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IMF가 이번 자문그룹에 리플을 포함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플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결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걸 논의할 때 이제는 같이 앉아서 방향을 정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IMF 자문그룹 참여도 그렇지만 이미 그전부터 유럽, 미국, 중동 같은 주요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로드맵을 공유하고 전략을 짜는 쪽으로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즉 리플이 가진 기술을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설계하고 같이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뭘 만들려고 하죠? 바로 CBDC,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죠.
토큰 기반의 결제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좌 기반으로만 움직였던 금융시장이 앞으로는 디지털 토큰을 결제에 직접 쓰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리플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IMF 자문 참여 소식은 SMQKE라는 외부 연구원이 관련 슬라이드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리플이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참여하고 있다가 자료가 퍼지면서 세상에 알려진 건데, 이런 것만 봐도 리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움직이면서 결과로 증명하고 나중에 인정받는 쪽으로 항상 움직였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리플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실제로 바꿔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이 움직이는 걸 보면 기관들의 반응이 예전이랑은 많이 다르죠. 이번에 IMF 자문그룹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도 그렇고, 이전에 미국 연준이나 영국 중앙은행 프로젝트에 실무로 참여한 것도 그렇고요. 점점 리플이 제도권 안으로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IMF가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규모 국가들, 개발도상국, 그리고 글로벌 송금 시스템이 효율화 문제인데, 여기서 리플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은 나라들 사이에 송금 구조나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한 공공 인프라 설계, 그리고 IMF SDR이라고 하는 특별 인출과 같은 국제통화 구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키는 작업, 이런 영역들이 지금 IMF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인데, 여기에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리플이 우선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 이미 각국 중앙은행이랑 일해본 경험도 있고 기술 검증도 끝났고 규제 대응력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은 상태니까요. IMF 자문그룹에 들어간 것도 대단하긴 한데, IMF가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앞으로 리플이 어떤 문제를 건드릴 수 있냐,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떤 기회로 이어지게끔 세팅을 할 거냐, 이걸 생각하고 움직여야 큰 의미가 생깁니다.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IMF 핀테크 자문그룹은 IMF가 그동안 민간 기술 기업을 직접 자문 구조에 끌어들인 것 중에선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학자라든지 혹은 정책 담당자나 공공기관 출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직접 기술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땡겨오고 있죠. 이게 바뀌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IMF도 더 이상 개념이나 방향만 논의하는 걸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송금 시스템이 없는 국가,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 할 수 없는 결제 구조를 민간이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문 시스템은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엔 이런 제도를 권고합니다. 딱 이 정도였고, 정작 중요한 이걸 누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빠져 있었죠. 이번 자문그룹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설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굴릴 수 있는 구조가 뭐냐를 같이 판단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실무 경험 있는 민간 기업들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IMF도 앞으로는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겠다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리플은 여기에 들어간 기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구조는 더 많아질 거예요. 이번 IMF 자문그룹 참여는 리플한테 뭔가 크게 달라지는 한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책 논의 자리에 이런 기술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리플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IMF가 어떤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느냐보다 그 안에서 실제로 이걸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 질문에 어떤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지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미리 공지를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도 수익구가 나왔으니까 정리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내려왔을 때 또 좋은 종목들 사모아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뒷받침돼야 하고, 여기에 따른 기술적 분석도 필수로 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들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등원만 하시면 보실 수 있게 디테일하게 풀어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분석 방법이라든지 매일 전체적인 시향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올려둘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불장이 다시 한번 찾아오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